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을 비교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냉전 시대 때 반공 파쇼죠. 군부와 관련된 이런 게 극우 세력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군부가 아니라 반공 친미 민간인과 주로 기독교죠. 그리고 이 탈북자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군부와 관련된 극우 반공 파쇼, 주로 이제 제향군인이라든가 서북청년단이라든가 이러한 냉전 시대의 극우 세력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에 광복되고 나서 남한을 군사적으로 미 군정청이 통치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좌익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익 단체를 미군정이 관리를 하고 육성시켰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들이 이 우익 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자율이죠. 민간 자율적인 단체라는 이러한 가면을 쓰고 국민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먼저 1946년 11월에 월남한 청년 단체들이 이 서북 청년단을 세웠습니다. 이 서북 청년단은 전국에 곳곳에 있었는데요. 특히 1948년 4.3 제주항쟁 당시에 제주도에서 민간인을 학살했고, 이에 반발한 제주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무력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무장을 통해서 반발함으로써 이 서북청년단들이 제주 4.3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서북청년단의 상당수는 미 군정과 우파죠. 경찰 조직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친일파 경찰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군대와 경찰 조직에 편입됐습니다. 1948년 12월 건국 직후에 대한청년단의 이 서북청년단들이 편입됐고요. 일부 여기에 편입되지 않은 남은 일부는 그 다음에 1949년에 단체 등록이 취소되어서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1949년 당시에 서북 청년단 제거위원회 간부인 그 안두희가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서 그 당시에 이 서북 청년단의 악명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서북청년단이 1914년에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를 자칭하는 무리들이 이 세월호 분향소를 철거하고 그곳에 난입을 합니다. 며칠 뒤에 이제 이 서북청년단 재개위원회 배성관이라는 사람이 그 일베 사이트에 그 안두희의 김구 암살은 의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립니다. 서북청년단의 후신격인 실향민 중앙협의회죠. 이 중앙협의회는 최근까지도 활동을 했는데 최장집 교수의 한국전쟁과 관련된 주장이나 또 국방부의 여순 반란 사건 문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장집 교수에게 공식적 입장을 밝혀라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공산분자의 폭동이라는 이러한 답변을 국방부한테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유명한데요. 이 조직은 1954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중화민국 대만이죠. 장제스 총통이 주도하여 조직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공단체입니다. 아시아 민족반공연맹이라는 조직인데, 이 연맹의 한국 지부가 1956년에 한국 아시아 민족반공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됩니다. 이 지부가 1964년에
한국방공연맹법 제정으로 한국방공연맹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 방공연맹은 4.19 혁명 직후에 자유당의 외곽 조직으로 지목이 되면서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 정권 출범 이후 이 박정희 정권은 이런 우익단체들을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공연맹을 확장해서 시군구 지부를 둔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킵니다. 1989년에 이러한 방공연맹이 폐지되고 자유총연맹법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한국방공연맹의 모든 권리와 의무적 재산이죠. 이거를 한국자유총연맹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결국 한국자유총연맹의 모태는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태극단 동지회, 건설청년운동협의회, 실향민 호국운동중앙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구단체를 그 모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유총연맹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 김대중 정권 시절이죠. 관변단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민주당의 관변단체죠. 최초의 그 우파 정권이 아닌 중도 정권이 김대중 정권을 맞이해서 자유총연맹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내면서 스스로 이제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기도 합니다. 제한군인회는 1952년 애비역 장교들이 지역 내에 징병 대상자와 애비역 해당자를 관리하여 전쟁을 대비해서 비상시에 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한 국방부의 병무행정이죠. 병무행정을 집행하는 보조단위로서 1952년에 출발했습니다. 1961년에 대한민국 제한군인회법에 따라서 제한군인회를 법인으로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박정희의 군세 쿠데타로 인해서 군인들이죠. 군인들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려는 이러한 목적으로 육성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징집, 소집, 민방위 훈련과 관련돼서 제한군인회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1963년에 대한민국 제한군인회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이 제한군인회에 소속되도록 했고, 회비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1969년에 박정희 정권이 삼선 개헌을 추진하자 이 제한군인회는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그러한 규정에도 있음을 불구하고 250만 제한군인회 이름으로 이 개헌이죠.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제한군인회는 활발히 활동하는데요. 1996년이죠. 한겨레가 보도한 관변단체의 총선 활용 지침이죠. 이러한 거에 따르면 그 당시에 보수당인 신한국당의 직능위원회가 제한군인회를 비롯한 9개 관변단체와 선거협력을 추진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제한군인회는 최대 1,000만 회원을 보유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그 당시에 100억 이상을 지원받았고 10개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회사 운영이 시사저널에 따르면 부실 운영이 되고 6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녔고 2017년 한 해만 95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군인회가 정부 여당에 동원되면서 이러한 부실 경영이죠. 이러한 비리, 부패가 있더라도 정부가 눈을 감아주는 그런 악순환이 되면서 이 제한군인회가 점차 실추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그 농촌 근대화와 농민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1969년에
그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1975년에는 이 새마을운동을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했습니다. 1973년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합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1979년 당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자그마치 4,250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단체의 지원금도 2,032억에 달합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때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서 관변단체, 우익단체를 지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집권 때 1980년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법정 사단법인이 되고 전두환 대통령의 친동생인 정경환이 책임자로 들어섭니다.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뒤에는 정경환이 그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일시적으로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통, 리 단위의 23만 명의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전직 지도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새마을문고, 새마을직장, 새마을협의회까지 합치면 전국적인 최대 조직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979년 쿠데타 이후죠. 12.12 쿠데타 이후 초헌법적인 국가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출범시켰고 국보위는 사회정화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정화위원회는 정치인 등 5,000명의 공직자를 구속하거나 퇴출시켰으며 3만 8천 명을 삼천교육대에 강제로 입소시켰습니다. 또한 사회학 1소라는 명목으로 조직폭력배 소탕 이러한 명목으로 5만 7천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정권의 사회통제 기구 역할을 하다가 1988년 내무부 산하 업무로 흡수됐고 1989년은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라는 관변단체로 부활합니다. 이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는 노태우 정권의 사회통제기구가 됐습니다. 바르게 살기 중앙운동협의회는 199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육박전을 펼치면서 날치기 통과시킨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공식 관변단체로 출범합니다. 결국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 전두환 군부 정권이 공식적으로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정단체로 만들었습니다. 1988년 163명의 의원들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폐지법을 만들었지만 실현되지 못해 93년과 96년에도 이러한 관변단체 폐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렇지만 폐지되지 않았고요. 김영삼 정부는 감사 결과 관변단체 정리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역시 대선을 1년 앞둔 1996년에 이 세계단체죠. 세계단체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그죠? 바르게 살기 운동에 수십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후에 최초로 정권 교체가 된 후에 이러한 관변단체들은 이제 최초로 이런 민주주의 정부와 대면을 했죠. 1999년에 공익적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운동협의회 이 세 단체는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서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특혜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면서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이 우파들이 일본 식민지 통치 시기도 존재해왔던 그 좌파 성향의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1945년에 대한독립 촉송 전국 청년 총연맹을 결성합니다. 이 연맹은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해를 견제하려는 미 군청의 비호 아래 1946년 대한독립 촉송 전국 청년 총연맹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노총이고 한국노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김구를 고문으로 하고 반공과 노사협조를 지향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이 대한노총의 총재가 됐고 그의 대한노총을 대한노동총연맹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1959년에 대한노총에서 전국노동조합 협의회가 떨어져 나왔고 하지만 반공과 노사협조 노선은 변함이 없었고 이 조직이 1960년 4.19 혁명 이후 민주화된 분위기에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으로 통합이 됩니다. 한국노총은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일시적으로 해제됐으나 바로 군사정부에 의해서 부활됩니다. 한국노총은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군사정부의 비호 아래 민주노조 운동을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사측과 협조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총연맹이지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지 실제로는 노동운동과 다른 자발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그러한 기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노총은 많이 변했지만 과거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